네, 오늘 케어 플러스 시간은 소방 간부 해설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풀고 오셨어요? 문제는 중간중간 우리 범위 벗어나는 거 빼고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14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몇 개죠, 그러면? 15개? 다 맞았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도 3개 아니네요, 다. 다 맞은 사람들 참 잘했고, 그 어렵다라기보다는 처음 본 지민들이 좀 고민되는 것들이 있었죠. 보니까 아예 처음 기출되는 지문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처음 기출된 지문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처음 본 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답은 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걔가 그 지문일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을 넣는 것은 난이도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은 처음 봤다 이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은 함정이다. 이렇게 좀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오답률을 높입니다. 함정을 만들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괜히 이거 뭔 말이야 생각하다가 30초가 가버린다고. 근데 정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일단 넘어가고 내가 혹시 확실히 아는 데서 정답이 없는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거기에서 정당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명확하게 법률 조문이 정답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함정 나왔네. 난이도 올리려는 의도지만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빨리 패스하고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한 문제 틀린 사람 뭐 틀렸어요? 몇 번? 12번이 뭐야? 15번? 기본권 보호 의무? 이건 틀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보호 의무. 그렇지. 혼줄 일단 나기로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3번. 경제질서. 이거 조문이네. 지금 조문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그랬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번에 유력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와요. 근데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조문 상당히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질서 조항 119조부터 126조까지 잘 봐둬야 됩니다. 아셨죠? 3번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3번 틀렸고. 3번 틀렸다는 거고. 18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출이 안 된 지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1번 적법 절차. 여기도 적용돼야 되고 2번 병과대도 이중처벌은 아니고 보완처분 되고 무죄 추정은 넓은 개념. 5번 변호인 조력권은 미안하지만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맙게도 행정 절차상 구금 외국인들한테까지 적용한다잖아요. 단 한 지문도 기출 안 된 지문이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기출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오케이. 또 20번. 자, 가슴이 두근두근. 20번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번 틀린 사람.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랐어? 이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잖아. 틀린 거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2번을 못 고르고 뭘 골랐다는 거죠? 2번을 못 골랐을 때 뭘 골랐어? 그럼 정답을 뭐 했냐는 거야. 5번? 2번의 2번 질문은 뭐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처음 나온 지문이 뭐라고? 함정. 함정.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잖아. 그러면 뭐야? 이게 이제 정답이지. 함정이지만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1번, 3번, 4번, 5번. 그럼 5번을 했네. 5번도 처음이거든요. 5번도. 근데 얘기하잖아. 개인정보 중에 민감정보는 더 민감해요, 안 해요? 민감하니까 엄격해지겠어, 안 되겠어? 말이 맞잖아, 말이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5번하고 2번하고 싸웠다잖아. 이게 싸운 거죠? 5번하고 2번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5번은 너무 맞는 말인데? 사생활에서 공적 활동? 아, 활동이잖아. 이미 활동을 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 지문은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단어로 외우지 말라는 거야.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외운 거예요. 근데 키워드 헌법이라고 키워드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조금 틀릴만 했다. 모르는 게 2개 지문이나 있었기 때문에 2번, 5번 지문 있었으니까. 또 하나 틀린 사람 중에 없어? 이제 이 정도. 오케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함정에 안 빠진단 말이야. 생각해보고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 그렇겠네. 난 처음 봤지만 이거 사생활인데 사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고 내 내밀하고 개인적인 건데 이 사람이 이미 나가서 정치인으로서 떠들고 다니고 공적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사생활입니까? 아니죠. 직업, 공무단위권 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렇잖아. 이미 나갔잖아. 그러면 근데 5번은 절대 이걸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 민감 정보니까 더 엄격해야 된다. 맞잖아.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거 국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시험을 넣어야 되겠어. 국어 시험을 넣어야 되겠어. 국어를 못하면 안 됩니다. 2번, 5번. 왜냐면 저는 안 틀리잖아. 5번은 너무 맞는 말이고 2번은 처음 봤지만 그래 사생활과 이미 외부로 드러난 활동은 다르지 라고 추론이 되니까 틀린 지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답 한 개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헌법 개정 1번.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강의하진 않고 우리 채용시험만 설명을 할게요.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 느닷없이? 그렇죠. 국회의원이 발의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죠. 과반수 발의. 대통령은 단독 발의입니다. 아주 트위스트했네요. 짬뽕을 해버렸네. 발의는 대통령 단독,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 찬성 받아서 발의하면 절대 발의 못하지. 그치? 이러면 하나만 하죠. 그럼 국회의원 혼자 해야지. 국회의원끼리만 해야죠. 대통령 발의하려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의결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로막히는 거죠. 두 번째,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제한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규정의 내용이 틀렸고 이 규정은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이 아니라 인적 효력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세 번째,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것도 트위스트입니다. 뭐예요? 공고기간은 언제야? 제한된, 발의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것이죠. 발의 다음에 공고입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회 의결한 다음에 공고 규정이 헌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투표법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18일 전까지 공고해라 라는 규정은 있어요. 국민투표 전에. 근데 어쨌든 20일 이상은 아니죠.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국민투표법을 봐도 18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국민투표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교수님들이 어떻게 내는지 알겠지? 이제는 더 이상 출제한 지문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는 거죠. 마지막 국민투표는 이거 너무 쉽지? 이거는 네 번째가 국회 의결이 3분의 2 찬성. 이게 쉽잖아.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를 다 몰랐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마지막은 국민투표는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은 맞지만 그걸로 확정이죠. 국민투표로 확정. 공포됨으로써 확정이 아니다. 시점 효력 요건이 아니죠. 찬성을 얻은 때 확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 듯한 것을 섞어버리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죠. 과반수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20일 이상의 공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함정에 빠지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발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투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무효소송 이렇게 가죠. 이게 순서 있어야 되고 발의는 대통령 단독, 국회 과반수, 공고는 20일 이상, 국회 의결은 공고된 날로. 이게 진짜 중요하지? 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몇 명?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한 후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죠. 무효소송은 하나 빠졌다. 한 다음에 대통령 공포죠. 공포는 즉시 공포죠. 투표하고 이때 확정이 되고 공포는 즉시. 그렇죠. 그 다음 무효소송 하려면 언제? 10일? 몇 명이 모여야 돼요? 투표한 사람, 선거권자 말고 투표한 사람 10만 명 모여서 하고 며칠 이내에 30일보다 짧은 20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 누구를 상대로? 대통령? 중선위. 위원장을 상대로 어디다?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백지로 쓸 수 있어야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 안 된 사람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6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함정 여기 최근에 이제 팠죠. 여기.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면 끝장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틀리면 국어를 넣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원리. 이제 기본 원리 틀리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기본 원리. 전 지문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1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념적 기초이면서 지배하는 지도 원리고 기본권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맞고 두 번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도 선출할 권리면서 나한테 그대로 대리해주라. 이건 기속위임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자유위임 원칙입니다. 선거했으면 선출하는 권리로 끝나는 것이지 내 의사를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요 지문이 처음 나온 거 맞네요. 요즘은. 이게 어떤 판례냐면 국회 구성권은 인정되기 어렵다죠. 그 판례입니다. 국회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국회 구성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선거권은 선출하는 권리이고 내 마음대로 따르라, 나의 의사에 따르라는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 의석 분포를 국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의 국회 구성권은 인정될 수 없다.
판례입니다. 그 판례의 앞부분 표현을 출제했어요. 왜? 국회 구성권 표현은 이미 여러 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출제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서 국회 구성권 있는 판례 옆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치주의 넘어가고, 네 번째.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 원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죠. 사회국가 원리에 뭐까지 포함된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출 오답 많이 냈던 사회국가 원리.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실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의 형성이 필요로 하죠. 기본권입니다.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과 실질적 요건 차이가 있는데 사회 국가 원리도 일단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간섭하고 적극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국가 원리의 개념. 마지막, 이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국민주권 원리는 모든 공권력이 따라야 된다. 지방자치권, 국가교육권도 정당성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질서.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육성 있고 또 뭐가 있죠? 지역경제, 농업, 어업, 지역경제, 그 다음 농업어업, 그 다음에 지역경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농업 및 어업, 지역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고. 그렇죠. 주체는 세 개가 맞고 관련된 조문입니다. 농업 및 어업, 지역경제, 중소기업 기억하시고. 두 번째, 2번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형 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외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할 수 없다. A, B 표현 다 알 수 있어야죠. 자, 세 번째,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소작 제도는 금지지만 임대차 위탁 경영은 허용될 수 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원칙은 안 되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뭐야? 예외를 부정하는 말이잖아.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 맞죠? 아시겠어요? 예외를 전제하니까. 근데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은 예외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즉 절대 금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대적 금지죠. 그래서 항상 원칙적으로 이 말이 들어간 것은 문제 없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러면 맞겠지만 이건 예외를 부정하는 말이어서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도 원칙은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 그래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도 답이 할 게 없는데 뭘 답을 했어요? 5번? 4번. 그 다음에 국토를 위해서 특별히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것을 122조에서 한 번 더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광물, 기타,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등 이걸 합치면 자연력입니다.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뭐 할 수 있다? 채취기반 이용을 특허, 자연력을 특허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맞는 질문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기본권 주체.
31조 4항이 규정하는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본권,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도 자율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 중에 기본권 주체성 부정된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국립대, 사립대 다 되는데 사이버 대학교는 주체성 부정된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야 되겠죠. 사이버 대학은 시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체성을 부정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기본서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고 태아도 생명권 주체성이 되지만 초기 배아는 인정할 수 없다. X. 정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1초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 구금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네 번째, 대통령은 A 지위, B 지위 다 있고 사인으로서에는 정당 지지 발언, 정책 표현의 자유, 주체성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근로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지만 그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일할 자리가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자유권적 성격이고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를 달라, 일할 환경을 달라로 나뉘고 일할 자리는 사회적, 일할 환경은 자유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일할 환경입니다. 환경. 자유권이고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 보호 의무. 보호 의무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기본권 보호 의무와 보장은 다르죠. 응? 보호 의무. 보호 의무는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일단 우리가 제3자로 가입한단 말이야. 개입하기 때문에 뭐다? 최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입법 재량이 넓은 영역이니까 과소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생명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뭐까지? 환경권에 있어서도 보호 의무 논의될 수가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동물 장묘 사건에서 환경권이지만 보호 의무를 논의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번 개념이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생명, 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 법익 침해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제3자가 유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진다입니다. 맞고 두 번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민의 국가의 기본적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죠. 보호해주면 된다는 것이지 모든 권리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최대한의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네 번째, 3번, 4번이 같은 얘기야.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책임지고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심사하겠다. 그러니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답니다. 3번, 4번은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5번, 환경권에서 기본권 보호물을 최초로 얘기한 거, 소음 규제 기준을 두지 아니한 거 결론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기본권 보호물을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환경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써도 틀리죠. 주의하면 되고 틀린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도출된다가 아니라 도출되지 않는다. 정답 뭘로 했어요, 그러면? 개념? 네. 자, 16번 10조. 전체 지문이 이미 다 기출이네, 이것도. 그렇죠.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자기 결정권 내용이 된다. 그러나 입법 의무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한자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는 것. 자유로운 발언권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한자 사용을 제한하는 거 합헌이다. 그 판례입니다. 그렇죠?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용은 맞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할 자유, 일행자의 내용에 속한다.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까지도 포함하죠. 이건 이미 사생활 영역을 벗어났다.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오직 일행자 제한일 뿐이다. 이렇게 되죠. 침해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 25km 제한하는 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제한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나오긴 했는데 자기결정권 제한인 거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킥보드를 타고 싶은데 못 타잖아.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킥보드, 나 위험한 킥보드 타고 싶어요. 나는 고속을 달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내가 고속,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같은 것이 포함되잖아. 그래서 일행자까지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여러분들은 해설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죠. 두 번째, 소비자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자기 결정권, 또 이렇게 빠른 자전거를 못하니까, 킥보드를 못하니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겠지. 요거 이제 내면 교수님들이 신체의 자유를 무조건 냅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생각해봐. 그게 무슨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신체의 자유 제한은 아니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행자까지 제한이고 신체의 자유 제한 X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이 신체의 자유는 아직 출제 안 됐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판례가 많지 않아서예요. 많지 않아서. 그렇죠? 자도소주 사건,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사건 두 개 딱 떠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10조 자기결정권 낼 때는 이 소비자 자기결정권 판례가 적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자꾸 출제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성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혼할지 말지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평등원칙. 1번은 개념으로서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죠. 그래서 근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맞고, 세 번째, 자의성 여부로 심사하지만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다면 엄격 심사, 비례원칙 심사하겠다. 맞고, 네 번째, 이 병역법 사건 최신 판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최신 판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남자 하나의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무슨 심사한다 그랬어? 자의금지. 남녀 차별이니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칙대로 무슨 심사?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했고 결론 뭐다? 합헌. 이 병역법 사건이 위헌 합헌인지를 물어보겠습니까? 합헌이지. 아직 바뀌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달 여자들 군대 가야 돼. 물론 소급 적용은 안 하겠지만 다음 달부터 군대 가야 되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판결이란 말이야. 그렇죠? 저기 어디 유럽 국가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헌 위헌보다 중요한 게 이 심사 기준이라 그랬어요. 뭐다? 자의금지 원칙이다. 성별로 차별하지만 그것만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국가를 우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 판례는 한 번 더 나옵니다.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국가를 우대해야 된다? 아니죠. 그때도 마찬가지. 민사든 당사자 소송이든 둘 다 비슷하다. 거기서 국가를 우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가를 우대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신체의 자유. 틀린 사람은 손 들고 들으세요. 해설. 자, 1번.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은 넓다, 좁다. 넓다. 기본권을 제한하든 하지 않든 모든 공권력 행사에 적용된다. 빠지는 것 딱 하나, 국회 소추위결. 그렇죠?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당연히 전투경찰 순경, 영창 처분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결론 어떻게 났죠? 위반하지 않는다. 영장주의 쟁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장주의를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안 된다고 법정 의견이 얘기합니다. 적법 절차 원칙 적용했고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1번. 두 번째, 동일한 범죄 행위 형벌은 형벌로 한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성격이 다르고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 위반되지 않는다. 세 번째, 보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한다면 뭐는 적용하겠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적용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감호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들.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보완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어서 적용된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 자체는 어때요? 신체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답니다. 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만 적용된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회봉사명령. 기출이 여러 번 됐지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오답 내는 포인트니까 한번 사회봉사명령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무죄 추정은 넓은 개념입니다. 불이익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적용된다. 마지막 구속은 형사 절차 12조 사항의 구속입니다. 이 변호인 조력권의 구속이고 넓다는 겁니다. 행정 절차상 구속에도 적용된다. 12조 사항의 구속인지를 이게 변호인 조력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2조 3항의 체포구속은 영장주의예요. 12조 3항이라고 얘기 안 했고 12조 4항의 구속은 변호인 조력권의 구속, 넓은 개념. 행정 절차상 구속에도 적용된다. 인천 송환 대기실에 5개월째 구금된 외국인 적용받아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이렇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직업의 자유. 이게 이제 2번하고 5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2번은 관련 판례를 배웠는데 거기서 다른 포인트를 한번 출제를 했고 5번도 우리가 조금 처음 본 질문이에요. 2번, 5번. 1번.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원하는 직종에 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교육장 선택의 자유 있다 없다? 있다.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포함한다. 이게 뭐다? 로스쿨. 그렇죠? 로스쿨. 직업의 자유 제한하지만 로스쿨 입학 정원 규정한 거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보호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소득 활동이다. 그러므로 누구는 아니다? 군대에서 의무복무하는 현역병은 소득활동이 아니죠. 국방의 의무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아주 재밌는 친구죠.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끝을 냈는데 현역병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 포함되지 않는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 판례예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인데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숨어져 있는데 이거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은 네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은 직업도 아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평등권과 일행자 판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업도 아니다가 출제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직업 행사 선택. 이거는 A, B 구분해야 되죠. 행사가 더 폭넓게 제한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그래도 자의금지가 아니라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된다. 네 번째,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 제한이 마지막 제한이죠.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맞고 마지막 봅시다. 수용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수형자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재판 청구권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입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갖는 피고인이 갖는 이 수용자가 갖는 뭘 고려해라? 재판 청구권도 고려해서 심사 강도는 엄격해져야 된다. 그렇죠? 심사 강도가 엄격해진다는 표현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알고 있죠? 재판 청구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엄격해진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19번 틀린 사람 있어요? 없어? 다 맞춰냈어? 잘했네. 오케이. 자, 20번. 사생활하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은 같이 넣네요.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 공동체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다. 항상 자유권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 소극. 간섭하지 마도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호 대상에서 공적 영역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 사생활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주말에 가족과 밥을 먹어요. 가족 식사를 했어. 이건 사생활입니까? 공적 활동입니까? 사생활. 내가 정치인입니다. 선거 유세를 했어요. 사생활입니까? 공적 활동입니까? 이미 써놨죠? 이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렸냐? 사생활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사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직자가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명박의 재산은 사생활이죠? 개인적. 사장할 때 벌었던 재산은 사생활이야. 공적 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생활이지만 이 부분, 이 섹터. 사생활 맞다. 그러나 뭐가 될 수 있다?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답니다. 요 말하고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혼동한 거야. 그렇죠? 공적 활동은 이미 활동을 한 거잖아.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생활이 아닙니다. 사생활이 아니고 이건 사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을 이건 가질 필요 없죠. 가질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이 허용되어야 된다. 명예훼손죄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죠. 사생활에 공적 관심 사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공적 활동이랑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공적 관심 사안하고 실제로 카페에다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전과가 무슨 공적 활동입니까? 내 재산이 무슨 공적 활동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생활이 맞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지 공적 활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3번. 근데 교수님들이 이걸 함정 지문으로 낸 거고 나머지를 다 알 수 있겠기 때문에 정답을 그럼 2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체크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풀었다. 다 맞아서 2번밖에 정답이 없다. 제대로 푼 겁니다. 그게 알았죠? 세 번째, 흡연권은 10조, 17조고 맞죠?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은 혐연권 이렇게 되고 개인정보는 일체의 정보이고 맞고 마지막 그 정보의 종류와 성격, 방식, 내용 등에 따라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지고 민감한 정보일수록 명확성 요청은 강해진다. 전혀 마음에 그게 없잖아. 그렇죠? 명확성 원칙은 일반 법률인지 형사 법률인지 그리고 그 법률의 내용, 종류,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민감 정보를 건드릴 때는 더 명확해야 된다. 국어적으로 문제 없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5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2015년 판결이에요. 2015년 판결에서 이런 표현 한번 썼고 2번은 2003년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적인 영역에 이미 활동을 한 것, 공적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의 보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인이라면 정당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다른 기본권으로 봐야 되지 사생활은 아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21번 양심.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출제된 거네요. 그렇죠? 1번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허물어지지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맞고 뒤에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형성과 결정의 자유는 내의심에 머무른다면 절대적 자유지만 이미 드러난 시련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맞고 양심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소수의 양심으로서 그것이 어떤 종교 간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보장된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지 합리적인지 도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답니다. 3번, 4번 연결되네요. 소수의 양심이라는 것. 다수의 사고,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양심. 5번은 잘 봐야 되죠. 종류 조항인지 처벌 조항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 조항은 침해된다죠. 법의 균형성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1단계, 2단계는 인정되고 피해 최소성 원칙부터 부정돼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3, 4단계는 부정됐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판례의 지문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 표현은 처음 출제됐어요. 1번 먼저 보면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거 종교의 자유 제한이 맞죠. 그러나 모든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납골시설을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것이니까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종교의 자유를 검토했어요. 법인 운영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검토했다. 두 번째, 육군훈련소장이 4개 중 하나를 참석하도록 강제한 거 위헌이죠. 종교의 자유 침해, 국교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하나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고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그것은 그 자체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봤을까 봐 출제했고 이렇게 했는데 강제에 해당함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것도 국어적으로 풀 수 있어. 외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합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외적 강제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종교시설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원칙대로 부과시킨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다입니다. 오히려 면제하면 국교 종교 분리 원칙 위반될 수 있죠. 네 번째, 이건 봐야죠. 사실관계. 미결 수용자한테 어떻게? 사주의 1회는 실시했다. 사실관계 보고 이건 합헌 침해하지 않는다. 5번 최신 판례입니다. 이 판례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는 판례가 적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시험은 모두 연 2회 실시되는데 다 토요일에 본대요. 근데 이 사람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취하는 제7일 안식일교, 이재림 예수 있죠? 그 종교를 믿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은 우리가 기독교는 일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인 종교인은 어떻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안식해야 되지 그날 활동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을 못 봤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요?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로 지정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이 판례 제가 이제 최신 판례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판례에 포인트가 있어서 이 판례는 최신 판례에서 한 번 강의할 때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종교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근데 직업의 자유를 이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직업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한다 그래서 직업을 못 갖는 건 아니죠. 결국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네가 믿는 종교 때문인 것이지 이 토요일 시험 실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맞지만 침해하지 않는다고 직업의 자유는 제한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포인트. 요거는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제가 최신 판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그런 거 내는 거 좋아하잖아. 종교, 예술 판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쟁점 나오는 거 출제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자, 23번.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집회의 자유는 좁죠? 평화적 집회에 한정된다. 세 번째 지금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21조 사항이 타인의 명예훼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것이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일단 보호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호 영역의 한계로서 내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이 표현 반드시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이거네요. 정답 지문으로 자꾸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집회 시위에서 장소 선택 자유는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시위의 자유한 실질 핵심을 형성한다. 맞고 허가는 행정청이 주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 말하고 입법자가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사전 허가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시법에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있죠. 오케이. 자, 재산권. 너무 쉬웠죠? 한번 우리 복태에서 했죠? 의료급여의 포인트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모두 사회부조, 일방적. 그러므로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이잖아. 불법. 늦어서 손배받는 것은 당연히 재산권. 나머지 의결권이라든지 기금은 걸어놓고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헷갈리는 게 사망일시금인데 사망일시금은 아니라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연금을 받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줘요. 근데 독거노인이야. 혼자 있어. 그럼 가족도 없잖아. 그럼 끝이에요. 이제 빵원입니다. 죽으면. 그런데 장례비라도 쓰세요. 라고 주는 것이 이사망 일시금입니다. 원래는 국가가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장제적, 부조적 성격에서 지급하는 돈이 이사망 일시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 재산권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쉽게 나왔지만 개수형으로 나오면 모르면 틀리잖아. 그렇죠? 자, 25번. 36조 1항은 헌법 원리, 원칙, 규범, 기본권, 모든 성격을 다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36조 1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11조 1항에서 나아가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36조 1항이 위반되면 우리가 비례 원칙으로 갑니다. 36조 1항은 혼인, 가족, 헌법 원리, 제도와 가족 제도는 존엄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1번으로 원래는 연결됐죠. 원리,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4번. 이 표현도 나오죠? 여러 번 나왔죠? 적극적으로는 이것을 지원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과제이면서 소극적으로는 네가 침범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를 모두 갖는다. 마지막 쉬웠네요. 혼인에서는 뭐는 빠진다? 사실혼은 보호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보호하고 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든지. 근데 뭐는 아니다? 헌법의 보호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처음 보는 지문들,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고 헷갈리는 사람은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함정 지문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똑똑하게 국어적으로 풀어내면 만점도 가능하고, 이게 지금 안 되면 3개도 틀릴 수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1개가 어렵고 2개까지 이래버리면 그럼 점수 차이가 너무 커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요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이 2개가 함정이구나. 정답이 아니거나 다른 게 다 완벽하게 정답이 없으면 걔가 정답이거나. 그렇죠? 정답이 아니다. 하나, 다른 게 다 맞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